안녕하세요. 금융 아침밥입니다. 자, 오늘은 통대한 사례. 이번 내용은 통대한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좀 고객님의 상황에 비춰보면 너무나도 좀 깜짝 놀랄 결과가 나온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요즘 들어서 이 회사 등급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하죠. 이상하게 회사 등급이 좀 자주 알려드리게 되네요. 회사 등급에 따라서 아무래도 은행에서 대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대출이 하나도 없고 신용 등급이 가능한,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 등급까지 올라왔다는 조건 하에 회사 등급에 따라서 은행에서 나올 수 있는 대출 금액이 차이가 있죠.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 그 다음은 공기업, 그 다음은 대기업, 다음은 코스피 성장업체, 그 다음 코스닥 성장업체, 그 다음 외관법인, 그 다음 일반법인, 그 다음 개인사업자 에서 근무하시는 직장인 순서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딱히 공무원이라 해서, 연봉이 150% 돼요. 이 뜻은 아니에요. 더 나올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150%까지 볼 수 있고, 최대 200%까지 볼 수도 있고. 공기업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120%. 자, 그렇게 한번 볼까요? 200%. 은행에서 나올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한 은행이 아니라, 은행 한 두 군데. 한 곳 또는 두 곳 해가지고 은행에서 약 한 공기업은 이건 한 170%? 많게는 그죠? 대기업의 경우에도 뭐 120에서 여기도 한 170은 좀 170 여기도 비슷할 것 같네요. 여기도 한 180 거의 200 가까이도 나올 수도 한 200은 안 나오겠다. 코스피 여기도 120에서 한 150, 코스닥 여기는 100에서 한 150은 좀 큰가? 130, 외감은 80에서 120, 일반은 70에서 최대 한 120 애매하다 이건 뭐 50에서 100. 자, 정확한 건 아닌데, 고객님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이제 저희가 대출 나갈 때, 이 정도 선을 많이 봅니다. 기준점을. 그리고 나서, 고객님 상황에 따라서, 좀 더 나오겠다. 이분 좀 더 안 나오겠다. 이런 게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절대 뭐 깊이 보지 마세요. 크게 의미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거 괜히 다 적었나 싶네. 다 틀려요. 전화해고, 방송에다가는 뭐 170%, 160, 200%만 나온다면서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지워버렸다. 이 말까지 하고 지워했습니다. 오늘은 여기 일반법인. 그러니까 가장 밑에 개인사업장 말고 바로 그 위에 있던 일반법인이라면 솔직히 회사 등급으로 좋진 않죠. 밑에서 두 번째니까. 근데 그 일반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에 대한 사례입니다. 혹시 이거 잘 닦기는 이거 추천해 주실 분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이게 닦는데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자, 현재 이분의 경우에는 일반법인에서 정규직 직원으로 4대 보험이 적용되고 입사일이 2012년도 11월 정도 되시고 연봉은 약 3,600만 원 정도 되시는 분입니다. 저 악필인 거 아시죠? 글씨 못 쓴다고 욕해도 됩니다. 자, 가지고 있는 대출 내역을 보면 일단은 햇살론으로 975만 원.
그리고 긴급 햇살론으로 300만원. 300만원. 그리고 저축은행 한 곳에서 247만원. 자, 그리고 문제거리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대부 3건. 2,448. 1,448만원. 자, 이렇게 해서 총 12, 땡, 20, 9, 13, 17, 13, 15, 19, 3,970만원. 맞죠? 원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연봉이 3,600만원. 가지고 있는 대출 금액이 3,970만원. 연봉 대비 부채 비율 100% 좀 넘죠. 이 정도면 부채가 많다고 봐야죠. 하지만 저희한테 상담을 주신 분들 치고는 부채가 낮습니다. 왜? 저희한테 상담 오신 분들은 워낙에 부채가 많으신 분들만 오기 때문에 솔직히 뭐 100%까지는 저희가 크게 뭐 부채가 많다고 생각지 못해요. 뭐 진짜 많은 분들이 뭐 100% 이상 해가지고 뭐 많게는 진짜 300% 이상까지 이용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개인에서 신청하라고 하고요. 답 없어요, 솔직히. 이분 것처럼 이제 이분은 120%? 그 정도밖에 안 되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부채 비율만 중요하냐? 아니죠. 가지고 있는 대출 내역도 중요하죠. 뭐 100%를 다 대부업소 이용하면 뭐 될 겁니까? 높은 이자인데 200%에도 다 은행권에만 이용한다. 그럼 그게 낫죠. 근데 이번 대출 내역 딱 보면 문제가 많죠. 햇살론 띵띵 이용하고 있어. 이건 잘 이용하고 있는 거죠. 저축은행. 그런데 대부업이 3건이나 돼. 2,448.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것은. 아니, 2012년도에 입사일이. 굉장히 오랜 기간 근무를 하셨고, 연봉도 3,600이에요.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런데, 은행 대출은 하나도 없고, 대부분이 대부업체야. 저축은행. 햇살론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데?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객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고객님 혹시 과거에 개인회생 신용회복, 신용불량도 뭐 신용에 문제가 된 적이 있었나요? 제가 이거 질문 많이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대출이나 신용카드 이용하면서 연체한 적이 있었습니까? 혹은 과거에 개인회생 신용회복, 신용불량도 뭐 신용에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항상 던져요. 이분은 분명히 뭐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개인회생을 2018년도에 면책을 받으신 분입니다. 자, 이러면 이제 대충 답 나오죠. 18년도에 면책을 받았어. 그럼 작년 일이거든요. 작년 일인데 면책을 받고 나면 신용 등급이 그래도 평균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받았다 라는 건 곧 회생 중에 대출을 이용을 해버렸다는 거죠. 바로 얘네들. 회생 중에 대출 이용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저한테 문의 주신 분들만 이제 그런 분들이니까 문의만 주신 건지 어쩐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제가 이제 문의 들어온 걸로만 따졌을 때, 뭐 100에 90명? 아니. 어차피 받아 99명? 100명? 그럴 정도예요. 그냥 뭐 안 받았으면은 저한테 문의가 안 오겠죠. 근데 그런 문의가 많다라는 거죠. 개인회생 중에 대출 이용하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디서 대출을 이용합니까? 바로 이런 데요. 저축은행, 대부업밖에 안 해줘요. 개인회생은 한마디로 신용불량자입니다. 신용불량자한테 그 어떤 금융사에서 대출을 해줄 거예요? 안 해주죠. 근데 얘네들은 머리를 쓴 거죠. 개인회생 중 어디서 대출 해줄 때 별로 없겠구만. 그럼 우리가 해줄게. 대신에 당신은 신용이 안 좋으니까 이자는 좀 높은 거 쓰셔야 돼. 20% 넘는 거 24%. 올면 계좌 막히죠. 어쩔 수 없죠. 개인회생 신청하면서 절대 대출은 이용 안 해야지 하면서도 결국에는 나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적인 문제가 내 가족이 힘들어진 상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겨버리면 대출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결국은 이거밖에 못 이용하는 거예요. 올면 계좌 막기로 이용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이해해요, 저도. 하다못해 내 자식이 아빠 저거 하나만 사줬는데 그거 못 사주는 부모의 심정 어쩌겠습니까? 뭐 꼭 그런 일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되면 고금리를 쓸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답 나오죠. 이거 이용해 버렸으니 개인회생이 끝나도 면책을 받더라도 신용등급이 정상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권 대출은 어차피 올라가더라도 얘들 때문에도 안 되겠지만 또 얘들 때문에 안 올라가니까 또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저금리로 대안을 하고 싶어서 알아보니까 결국은 이거밖에 없고, 중요한 게 이거라도 받아가지고 이걸 다 잘 상환하고 이것만 쓰면 다행이지만 뭐 택도 없는 금액이거나 아니면 이건 받아가지고 다시 또 생활비 써버리거나, 그럼 이건 어떻게? 계속 끌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고금리 24% 주면서 2천만 원만 잡아도 24%면 얼마입니까? 200만 원, 400만 원, 248, 480인가요? 1년에? 그러면 한 달에 한 30만 원, 35만 원? 맞나요? 대충 이자만 한 달에 거의 40만 원 잡을게요. 계산표로. 이자만 그렇게 납부하는 거예요. 이자만. 그러면 여기다 원금 봐보십시오. 뒤에 숫자가 붙잖아요. 원리금 균등이라는 얘기야, 이거. 원금은 이자 같이 납부하고 있다는 거죠. 연봉 3,600이면 월 급여 제가 봤을 때 한 250? 그 정도나 받으실 건데, 이거 납부하고 나면은 또 생활비 또 부족하게 되죠. 또 대출 받아야 돼. 어디서 받아? 또 고금리 받아야 돼. 될지나 모르겠지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래서 고금리에 빚에 한번 빠지게 되면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함으로 인해서 은행이 저금리를 못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은 필요한데 어떻게? 안 그러면 죽겠는데. 그러니까 또 고금리라 또 쓰는 거야. 고금리 갚아서 고금리 쓰고, 고금리 갚으면서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는데 문제가 그 금액에서 계속 뺑뺑이 도는 게 아니라 점점 빚은 늘어나죠, 이제. 요만했던 빚이 이만해지는 거죠, 이만해지는 거. 그럼 결국 어떻게 해요? 나 못해요 하고 손드는 게 이거죠. 근데 이거 손든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손들게 생겼어. 안 받아주죠, 5년 이내는. 그러니 환장할 일이죠. 그래서 고객님께서 이제 문의를 주신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답당 나와버렸죠, 보자마자 뭐. 연봉 3,600. 햇살을 이미 이용하였고, 나머지 다 고금리. 그럼 뭐해? 통대 안 해야 돼.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대안을 해주는 상품도 없지. 뭐 채무 통합도 대부업 이것 때문에 뭐 이금융권이라도 통합하고 싶어도 못하지. 방법이 없어요. 통대안 뭐예요? 기존에 있는 거 싹 제껴버리고 없애버리고 등급 올려가지고 은행에서부터 다시 받는 방식. 자, 그러면 이분이 통대안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느냐? 그걸 또 하나씩 따져야 되죠. 자, 나이스하고 올크레딧 기본입니다. 통대안은 나이스하고 올크레딧 유료 가입이 기본이에요. 꼭 그 가입해야 되나요? 하고 굉장히 좀 싫은 뜻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가입 안 하면 안 됩니다. 뭐 어떻게 말만 믿고 이 어마어마한 돈을 상환해 주겠어요. 응? 말한 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살피고 또 살펴야지. 근데 그것도 가입 안 하면서 꺼려지면은 통대안 하는 업체에서 싫어합니다. 왜? 이거 하나도 제대로 안 따라주는데 나중에 이거 돈 이 큰 금액 빌려줬다 나중에 제대로 안 갚으면 어떻게 할 거야? 자, 일단은 나이스 올크레딧 확인을 해보니까 나이스가 6등급이야. 올크레딧은 7등급이고. 참, 나 이거 보고 신기해.
신용카드? 없음. 아니, 대부세권은 저축네. 이거, 아니,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잘 된 건데, 등급 잘 나온 건데, 제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바로는 이 등급이 나온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죠. 왜? 개인회생 면책을 딱 받을 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이 없다면 6등급이거든요. 근데 대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7등급이 나오는 거 아니고 6등급이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분명히 제가 봤을 때 개인 회생 중에 이거 두 가지 이용했지만 회생 끝나고 이걸 또 이용했던 거. 문제가 A도 저축이고 A도 저축은행이에요. 똑같이 저축은행. 그럼 7등급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나이스가 특히나 6등급이라는 게 참 희한할 정도로. 신용카드도 못 만들고 어차피 이것 때문에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답을 내리죠. 연봉이 3,600이고 일반 법인이기 때문에 자, 기존에 있는 걸 다 상환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저희들 예상으로는 어차피 등급이 많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잘해야 5등급, 5등급이지 그 이상 올라가기는 힘듭니다. 왜? 신용카드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5등급 이내만 들어와도 은행에서는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등급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제 과연 은행에서 얼마까지 나오느냐 그게 중요한 부분인데 고객님의 경우는 일반 법인이에요. 일반 법인의 경우에는 연봉이 3,600일 때 저희가 보는 금액이 2,500에서 3,000만 원을 봅니다. 최저 2,500까지는 저희가 보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은행에서 2,500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온다 했는데 안 나온다. 그럼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대출 안 받고. 우리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최저 2,500 아니면 3,000까지도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저 2,500은 저희가 보장을 해드리고. 그럼 나머지 어떻게 하냐. 당연히 타 은행을 저희가 추천을 해드려서 가긴 하지만 여기는 보장을 못 합니다. 나올 수 있을지 안 나올지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 나와버렸다. 그럼 최저 2,500 잡고. 그럼 나머지 얼마예요? 1,500 정도 되잖아요. 1,500 정도는 이금융권. 네. 그렇죠. 이금융권 혹은 햇살론으로 처리를 합니다. 햇살론의 경우 연봉이 3,600이니까 1,500까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나올 수도 있고. 왜? 3,500 이상은 재단 내부 등급이 높게 나오면 안 나옵니다. 근데 이분은 재직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오게 하려면 이금융권을 여러 개를 받아버려야 돼요. 대출 건수를 갑자기 또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햇살론이 그 재단 등급이 떨어지고 나면 햇살론을 그때서야 신청하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출 건수를 몇 건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일단 이런 방법도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안 나와요 되면 이제 나머지는 여기서 처리. 혹시라도 여기도 안 나왔고 대부업까지 가버리면 어떡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업까지 우리가 만약 가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아예 안 합니다. 대부업까지 가려면 뭐 하겠습니까? 말아야지. 그래서 대부업 이금융권에서 저희는 여기까지 확실히 마무리가 된다고 보장을 해드리고 이 상황인데 최저 2,500 안 그러면 햇살론과 이금융권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도 진행하실 건가요? 라고 했을 때 고객님께서 요청을 하신다면 제가 진행해 드립니다. 이 고객님 역시 뭐 요청 안 할 수가 없죠. 왜? 은행에서 2,500 나오면 2,500 현재 대부업 3건을 다 그냥 은행으로 바꾼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통대한 신청을 하셨고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데 자 이렇게 해서 고객님 거래은행에 방문을 했어요. 여기는 예상값이죠. 예상값. 자, 은행에 방문을 했더니만 놀랄 일이 생겼어요. 3,500이 나와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오지? 우리도 놀랐죠. 많이 나오면 감사한 일인데 이렇게 많이 났다는 게 너무 놀랐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가 이 은행은 고객님께서 추천을 하셨어요. 우리가 여기 은행 많이 쓴다고 우리 회사에서.
아무리 일반 법인이지만 이 은행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은행에서 조금은 가산점이 붙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고맙게 3,500 받고 또 하나 세이망으로 원래 이렇게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1,500이 나와버렸어요. 통대를 하면 은행에서 받고 나머지 세이망 받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분은 참 신기하게 나와버렸어. 저희도 진행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쉽지가 않은데 너무 잘 나와버렸어. 고객님 어때요? 웃을 수밖에 없죠. 입이 찢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도 너무 생각으로 잘 나와서 기분이 좋은데 고객님 입장에서는 어쩌겠습니까? 이 많은 고금리 채무를 갖다가 10% 미만에 그것도 은행으로. 이제 이분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신용카드 이제 만들고. 왜? 등급 올라갔으니까. 신용카드 만들고. 두 번째, 하루 빨리 갚아야죠. 열심히 돈 모아서. 자, 오늘은 개인의 회생 면책 기록에 일반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분인데 무려 연봉의 150%죠. 일반 법인 기업체에서 근무하시는데 연봉의 150% 정도를 은행에서 대출받으신 아주 기가 막힌 결과를 뺀 그런 통대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